예, 4월 3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우려감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조정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에 좀 동참을 해라. 이런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고 전해졌죠. 그 반도체주들 부담으로 작용되는 그런 재료로 부각이 됐고, 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대규모 매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양시장 다 뭐 개인들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이런 가운데 엔터, 일부 건설, 조선주 등등 종목군 중에 일부가 이런 어떤 장에서 이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급등한 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잘 버틴 업종들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가 이제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4.36% 정도, 장중에 이제 4.4를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4.4인데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4.0에서부터 4.2, 4.4, 0.2% 움직일 때마다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금리 위치가 지금 이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어서 빨리 4.1 이하로 좀 내려가는 게 중요했는데 거꾸로 4.4에 근접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특히 4.4를 찍었다라는 점은 언제든지 다시 돌파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한 50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올려드린 고릴라 리서치에 올려드린 코멘트죠. 이게 10년물 금리가 0.2%포인트 단위 넘길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서 코스피는 1차 지지선이 2710, 왜냐면 저게 이제 50포인트 정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가 지지가 돼야 된다, 이 전후가. 근데 오늘 거의 근처에서 일단 하락이 멈추긴 했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2710 정도에서 튕겨서 올라가다가 뒷부분에 다시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2710 살짝 아래에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위치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일단 반영이 된 거예요. 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 금리가 여기서 4.4를 넘겨서 4.6을 향해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우려를 선반영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반영은 했고, 이제 추가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면 좀 오버해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일단 현재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반영이 증시에는 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금리만 가지고 시장에 빠진 건 아니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지수 발목을 잡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거의 뭐 보합까지 왔다가 다시 밀렸죠. 근데 장중에 초반에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이 좀 동참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하는 게 좀 어려워지나 보다, 그런 환경이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반도체주들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또 이제 장중에 이 지진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뭐 대만에 강진이 있었다라고 하고, 엔비디아 공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TSMC 공장에서 직원들이 대피했고 여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쭉 하고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또 해석이 되면서 또 반등폭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두 개 큰 덩어리 뉴스가 나오면서 또 변동성을 키웠고, 그 변동성이 플러스 쪽 변동성이 아니라 주로 이제 마이너스, 또 하락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좀 과감하게 어떤 낙폭을 축소하기 어려운, 예,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습니다. 뭐 몇몇 뉴스들도 좀 보면 우선 그 건설주가 좀 선방을 했죠. 이제 삼성하고 이제 GS 쪽에서 대규모 가스 플랜트를 수출을 했다더라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주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엔캠을 제외하고는 많이 빠졌는데, 그 배터리주는 그게 고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캠이 한 덩어리고 나머지 2차 전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시소가 되는, 엔캠이 빠지면 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테슬라 재료에 비해서 테슬라도 많이 빠진 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 공매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는 최근에 우호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하고 있다더라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수 대비 또 선전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선물, 다음에 기관의 코스닥 매도가 중요했는데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선물을 외국인들이 팔면 반대 포지션 기관이 쥐고 그 반대 포지션 쥐면서 또 현물은 반대로 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는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영향을 좀 받은 게 많았고 코스닥 매도가 되게 중요했죠. 아침에 제가 관전 포인트로 기관의 코스닥 매도가 500억 이하로 줄어들어야 상승 종목수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전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로 갈아타기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자체를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의식을 한 것도 좀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기관 매도에. 근데 항상 기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시장에 특히 코스닥의 어떤 하락 종목수를 키우고 낙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 근데 이거는 뭐 기관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기관들의 어쨌든 매도가 줄어들어야 이제 코스닥이 좀 어떤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가 하나가 있고 하나 조금 걱정되는 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 되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도 쪽으로 다 털고 간다. 그러면 요 구간의 코스피가 요 털은 구간에서 20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최대치로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혹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거로 시비 걸고 때리고 하면은 지금보다 한 150포인트는 더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수급 갖고 흔드는 거니까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들 타격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 해줘야지 여기서 선물 매도 쪽으로 좀 몸을 터지면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 종목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매수했다라는 거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맞아 이렇게 되는 거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매도하는 날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외에 순매수한 다음 순위 종목이 네이버 10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매도 우위에 섰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하이닉스는 또 팔면서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그 외에는 뭐 대형주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저렇게 많이 판다는 시가총액 순위대로 매도가 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기관은 어떤 업종을 팔았다고 해서 의미를 두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한 걸 보면 조선주, 화장품, CJ, 제일제당 뭐 보고서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면서 한미반도체라든가 DI라든가 이런 류의 기업들은 또 매수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 이외에는 좀 사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은 그 업종별 특징은 별로 외국인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 2차 전지는 이제 매도 쪽에 가 있었고 반도체 쪽은 매도 종목별로 좀 골라서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조금 더 포진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뭐 워낙 많이 파는 날이라 뭐 매수 어떤 의미 있는 뭐 이 종목 저 종목을 고르게 담아서 특정 업종을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니까 4.4% 정도까지는 반영이 됐어요. 예, 4.4% 정도까지는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4.4를 넘어서 뭐 4. 이러다가 6,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4.5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4.6까지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또 추가로 한 2,650까지 내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고점 친 게 더 이상 돌파가 안 되고 오늘 4.3 밑으로 조금 빠져주면 시장이 여기서 또 급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 반영하는 거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아니라 러셀 2000 지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틀 연속 러셀 2000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장에서 어떤 반전이 좀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6일 중에서 5일 하락했거든요. 근데 조금 수급이나 종목들 움직임에서 약간 희망적인 변화가 정말 조금은 있었습니다. 뭐 그 변화가 있어서 주중반,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이제 하루 정도의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하루 이틀 안에 그것 되게 중요하고요. 뭐 특징주로 오늘 뭐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특징이었으니까 요건 뭐 나중으로 뭐 아침에 아까 보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텔레그램에도 보내드리고 뭐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려드리고 했던 건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1200 종목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1200 종목 이상 하락한 사례들 쭉 뒤지고 5일 후 또 10일 후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 정도로 투매가 나오면
이제 닷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저게 딱 일주일 지나가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나중에 지수는 뭐 낙폭 줄인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상승 종목수는 조금 회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빨간색 선이 상승 종목수거든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날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여기선 빠졌잖아요. 근데 하락 종목수가 더 늘진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워낙 많은 종목이 하락 상태였기 때문에 더 하락할 종목이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별로 투자자들이 여기서 덮할 건 아닌 것 같다.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덮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매도 진정이 조금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목요일, 아마 최소 목요일 정도, 내일장에서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내일은 코스닥이 양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시도상으로는 나와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같은 매도를 해버리면 코스닥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회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의 회방이 없다라면 조금 이제 코스닥이 좀 반등해볼까,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 좀 관찰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제가 긴급 재난 방송 형태로 장중 방송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좀 마감 방송에서 할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재난 방송은 아닌데, 다음에 혹시 이후에도 제가 시장이 장중에 너무 특이하게 움직이면 장중에 스팟으로 방송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에 팟캐스트가 안 올라갔는데 팟빵이 그 오류가 나가지고 방송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오전에 제가 팟빵에서는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